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입니다. JB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더마카 나와라 이렇게 팬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팬들 열화에 못 이겨서 이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마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네. 지금 질투하시는 건가요? 네, 사나야님이 더마카 깍꿍 하고 지금 댓글 달아주시네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질투합니다 그래요. 예. 네. JB 팬 더 많아요. 제 팬은 그냥 소수입니다. 아 예. 라디오 헤드님이 네. 사무실에서 제비타임과 모닝커피 마시는 행복한 시간 해주셨고요. 지금 딱 그럴 때 조금 일찍 출근해서 그죠? 네. 이제 그 출근길은 고단함 털어내면서 네. 모닝 커피에 딱 좋네. 예. 예. 혼자 보지 마시고 다른 분들이랑 같이 보시면 더 좋을 텐데. 그죠? 네. 그리고 신토방님이 아까 본방 할 때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시선 집중 까먹었어요. 일찍 일어났는데 음악 듣느라고 이렇게 올려주신 거예요. 이건 폭건데. 그랬더니 국천밥김. 예. 국천밥김. 거꾸로 읽으면 무슨 상호가 돼요? 거꾸로 읽으면. 예. 국천밥김. 네. 김밥 천국? 네. 시선 집중을 잊으셨다니. 신토방님 놀라울 뿐입니다. 벌금 30원 해주셨고요. 30원, 50원도 아니고 30원이 뭐야? 30원. 네. 그리고 엄지척은 들어올 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주셨고 오늘은 시선 집중 본방 내내 이석기님이 어차피 좋을 거니까 좋아요 누릅시다. 좋아요는 돈 안 드니 누릅시다. 계속 독려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돈도 안 드는데 뭐 인색할 이유가 뭐가 있어? 네, 그럼요. 네. 이게 바로 모범 촌철의 모습입니다. 네. 오늘도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예. 공유도 널리 그리고 이 모든 게 귀찮다 하시는 분은 그냥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됩니다. 네. 그럼 매일 아침 저희와 만나실 수 있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 이석기님이 뒷광고 종배라고 상호를 하나 말씀하셔가지고. 김밥 천국? 네. 그러니까 저 종종 애용하는 곳이에요. 네. 이건 뭐 유튜브니까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지 않을까요? 김밥 먹고 떡볶이 먹을 때. 네. 와, 존버정신님이 저는 손석희 때부터 들은 왕 청취자입니다. 네.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듣지요 해주셨습니다. 20년 단골이시네.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KJB 제주님은 제주 종배는 매일 응원 중. 이분은 이제 같은 종배님으로서 이제 JB의 팬이신 거죠? 네. 쇠북종에 북도들배 쓰시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네? 아니 한자. 네. 마루종자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저 한자 얘기 나오면 잘 몰라요. 네. 라이온 크랩님이 네. 원래 더 자야 되는데 깨서 오랜만에 라이브 함께하네요 해주셨네요. 네. 네, 이렇게 자주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본방을 빨리 복귀를 할게요. 네. 오늘 다뤄야 되는 얘기들이 많아서 예. 뉴스 세계 시간에 세월호 구조에 실패했던 해경 지휘부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네. 요약해 드렸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화를 같이 내주셨어요. 네. KTYR님은 죽은 사람들은 있으나 책임질 사람이 없는 아이러니. 내 입맛대로 판결.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시네. 예. 다솜이 엄마님이 판사들 머릿속에 들어가 보고 싶다 해주셨고 김씨님은 국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건 국가기관의 직무 방기다 해주셨고요. 네. 마이티 환즈님이 선장에만 몰빵? 김대환님은 해경이 다 무죄라니 해경 해체하면서 쇼한 박 전 대통령 상대로 그럼 헌재 소송이나 걸든지. 서영선님은 이래서 사법부 개혁이 필요합니다. 부여부동산 금동님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럼 나도 세금 안 내. 오 예. 촌철. 예. 네, 해주셨어요. 예. 역시 우리 촌철님들은 진짜 촌철살인을 너무 잘하셔. 그죠? 네. 황선진님이 제 댓글도 읽어주세요 해주셨는데요. 예. 멋진 촌철 보내주시면 제가 픽해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중대범죄수사청. 예. 아니죠. 수사청. 그냥 수사청. 네, 예. 특위에서는 수사청이라는 이름으로 논의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박주민 의원이 아직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힐 단계가 사실은 아니라서 좀 말을 아낀 느낌도 있었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밀 많은 주민 씨 뭐 이런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네. 마상 경무님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미적거리지 마세요.
그렇게 뭐 유예 기간을 길게 두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는 그냥 그래서 6개월로 제가 그냥 정리해버렸죠. 네, 정리해버리셨죠. 네. 그게 맞을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예. 그리고 문재춘님이 어떻게든 출범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산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해주셨고 네. DIK님은 수사청을 대법원 산하에 두면 무죄 판결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대법원 산하에 두면 수사권과 재판권을 동시에 거머쥐게 되는 거예요. 요즘 이상한 판결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나 봐요. 그게 옛날에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래요? 반민특위가 네네. 수사 기능과 재판 기능을 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승만 정권이 강제 해체해버렸죠. 네. 네. 그랬군요. 네. 하루가 저무는 시간님은 네. 요즘은 추세가 분업된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수사랑 기소도 분업해야 되는 게 맞다 네. 해주셨고 네. 세상 참님은 오 검찰 나린님들 신나 취직 자리 많아졌네. 공수처에서도 모셔가 중대범죄수사청에서도 모셔가 네. 이력서 쓰는 분들이 좀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커피체리님이 개명한다고 사람이 달라지나? 한 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 중수청의 검사 출신을 막아야 합니다. 검사 출신이 2분의 1이면 중수청 쌈 싸먹지 해주셨어요.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됩니다. 사실 이거 2분의 1이라는 것도 황운하 의원 아니거든요. 특이안이 아직 나온 건 아니고. 네. 장혜경님은 법무부가 검찰화돼 있는데 법무부 산하에 보내면 네. 검찰 내 분리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좀 걱정입니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았어요. 의외로. 큰 아들 작은 아들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걱정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풀하우스님은 네. 어떻게 보면 약간 근본적인 얘기를 보내주셨는데 네. 우리 같은 법알몬 시민들이 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검찰 개혁을 외치는 이유는 철저히 검사 판사들의 사익에 의한 법 잣대로 찌르고 싶은 곳에 마구잡이로 찌르는 것에 분노하기 때문이다. 요걸 좀 기억해 달라 해주셨고요. 네. 전작권 한수님은 검찰과 경찰 싸움 붙이면 이익은 국영꾼 이꼴 국민이었습니다. 권력을 분리해야 국민에게 권력이 돌아옵니다. 네. 해주셨어요. 예. 네. 이 댓글은 모아서 박주민 의원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상빈 님이 더마카님 정말 부끄러운 질문인데요. 네? 촌철이 무슨 뜻인가요? 라는 질문 들어왔어요. 새손님이시구나. 네. 반갑습니다. 촌철은 여러분의 애칭입니다. 촌철 살인을 보내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그래서 네. 애칭으로 촌철. 네. 네, 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발음이 좀 살짝 안 좋다는 지적도 있긴 했는데 무슨 말씀. 그다음에 손철 아까 뭐 이런 거 아니고 촌철이에요. 촌철. 네, 아까 그 KJB 제주님이 쇠복종에 북두들배 쓰는 거 맞다고. 네. 두 분만 지금 알아들으시는 거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유성 님도 처음 오셨대요. JB타임 맨날 팟캐스트 다운받아서 점심때 들었는데 처음으로 실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실시간이라서 느낌이 색다르네요.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훨씬 좋으시죠? 네, 아침에 들으면 더 상쾌하고 좋으실 거예요. 네, 자주 오세요. 네. 그리고 심심하면 점심시간에 복습하셔도 좋아요. 네, 그리고 성일종 의원이랑 비상한 정치 시간에 4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했는데 성일종 의원이 되게 전향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데이지 님이 국민의힘 지금이 당 지지율 올릴 기회인데 잘 좀 해봐요. 네. 민주당이 요즘 재난지원금 희망회로만 돌리고 있을 때 훅 치고 들어가 봐요. 하셨는데. 네, 전략을 주셨군요. 그러니까요. 네. 훅 치고 들어오실지 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식 님이 재난지원금 선별해서 지급하려면 제대로 된 기준을 세워야 된다. 나도 살기 힘든데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지원금 받는 거 보면 기분 나쁜 건 사실이니까 차라리 공평하게 지급하고 소득세를 올려서 보완하는 게 어떻겠냐 해주셨고 제클리는 기재부 정신 차려라. 공무원이 정치하니? 먼데님 2, 3차 재난지원금 못 받은 사각지대는 이번에도 못 받고 받았던 분들은 또 중복으로 지급하는 게 두텁게 의미였구나. 요렇게 비판이 많은데 데이지님의 말씀처럼 국민의힘이 훅 치고 들어올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 하고 네. 그렇게 가죠. 자, 오늘은 어제 좀 짚어봤죠. 아까 그 성일종 의원한테도 잠깐 질문드렸던 게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 사찰 문제 네. 지금 정치 공방이 이제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 네. 얘기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 관심입니다. 그래서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 현안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거 정치 공작이다, 선거 공작이다 이렇게 지금 강력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 말만 제가 전하겠는데, 오래전 유물로 사라진 줄 알았던 국정원의 정치 공작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저는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사찰 비판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박지원 원장은 정치적 술수의 대가로도 알려져 있다. 정치적 술수가 한 발 더 나아가면 정치 공작이 된다. 이낙연 대표까지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바람을 잡고 나섰는데, 국정원이 불을 지피고 여당 대표까지 바람잡이로 나서는 것을 보니 뭔가 거대한 정치 공작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정원 왜 사찰하냐가 아니라 왜 국정원 사찰한 걸 가지고 장난치냐, 뭐 이런 요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진석 위원장이 의심하는 정치 공작이라는 게 뭐예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 지냈던 박형준 후보,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아닙니까? 네. 박형준 후보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거 선거 공작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이잖아요. 그렇죠. 뭐 국민의힘이 그런 의심을 뭐 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논란이 촉발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SBS의 지난 8일자 단독 보도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정원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보도하기를, 국정원의 18대 국회의원 299명 모두의 개인 신상 정보가 문건 형태로 국정원에 보관돼 있다. 의원들의 치부가 담긴 내밀한 정보까지 들어있고 국세청을 통해 확보한 부동산 거래 대학과 탈세 여부 등도 포함돼 있다. 이제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잖아요. 네. 뭐 이 정도의 정보 제공이라면 이거는 정보가 센 게 아니라 정보를 건네준 거라고 봐도 될 정도가 되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정원이 왜 이렇게 나서 이거 좀 플레이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왔다 식으로 갔다 하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의심할 수는 있죠. 네. 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뭐 술수다, 공작이다 이렇게 뭐 이런 단어까지 동원해서 비판하는 걸 이해 못할 바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고요. 자, 공작의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선거 공작의 주체를 여권으로 범위를 확대를 하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순간에 뭔가 그림이 되게 엉성하고 어설퍼져요. 그다음에 야당의 대응 또한 그렇게 되면 덩달아 어설퍼지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평가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맥락을 먼저 살펴야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맥락을 좀 잠깐 복기를 해드리면,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을 동원해 광범위한 사찰이 있었다는 얘기는 사실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많이 이미 나온 얘기죠. 여러 번 정치 쟁점이 됐던 사안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이 다시 재소환된 건 재판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12일에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립니다.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 등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사찰 문건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거죠. 이거 확정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국정원이 보도 자료를 발표를 합니다. 문건을 피해자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뿌려요. 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향후 적법한 정보 공개 청구권도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사람은 한 900여 명 되는데 이들은 국정원에 청구를 했던 거죠. 법원에 청구 소송을 낸 게 아니라. 네. 근데 국정원이 안 받아들이니까 광노현 전 교육감 등이 대표 소송을 건 거고, 대법원이 이거를 받아들여서 확정을 하니까 그다음에 국정원이 확정된 대상에 대해서만 이제 문건을 공개를 한다 이렇게 밝힌 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나라 내 파일이라고 하는 단체가 정보 공개 요구를 했고, 그래서 국정원이 올해 1월 20일에 보도 자료를 또 내놓습니다. 대법원 판결 후 정보 공개 처리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모두 115건의 자료를 공개를 했다 이렇게 스스로 밝혀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SBS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SBS 보도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툭 불거진 게 아니라 이런 전사 이전의 스토리가 쭉 전개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일단 요 점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 점을 확인을 하면서 제가 좀 이게 뭔가 좀 어설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지금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게 정말로 선거용 정치 공작 차원이었다면 당연히 파문이 큰 건을 제공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국정원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의심하는 건 900여 명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사찰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18대 국회의원은 299명이니까 나머지 600명 넘는 사람들은 민간인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중에는 그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인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많겠죠. 그럼 그런 사람 걸 하나를 터트리면 오히려 파문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른바 흔히 이야기하는 선도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 SBS에서 보도한 건 18대 국회의원 전원 사찰 문건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국정원이 그러니까 던져줬다고 치죠. 그럼 왜 이거였을까? 진짜로 그러니까 선거 공작을 해서 분위기 조성용이었다면 오히려 파괴력이 큰 거가 얼마든지 있을 텐데 이런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물론 여기서 18대 국회의원권을 던져준 이유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접합 부위가 하나 있긴 있어요. 뭐냐면 18대 국회의원 사찰과 연결이 되는 게 정무수석이에요.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금의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 후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를 노리고 18대 국회의원 어떤 사찰 문건을 던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의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SBS 보도 내용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국정원 관계자는 문건 작성 시점은 이명박 정부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인 2009년 9월 이후로 추정되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여야를 망라하고 국정방해 세력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지시한 걸로 보이기에 사실상 사찰 문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무수석이 아니라 민정수석을 지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요거도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직공을 바로 정무수석으로 직공 들어가면 누가 봐도 티나니까 그래서 어설퍼 보이니까 일단 한 달에 건너서 쳤다. 뭐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건 그렇다 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고개 갸우뚱거리는 대목이 두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두 번째가 있는데 선거용 정치 공작이라고 한다면 국정원이라는 손바닥과 마주칠 다른 손바닥이 준비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민주당의 손바닥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근데 SBS 보도 이후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민주당이 어제 김경엽 그러니까 정보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인데 김경엽 위원장과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특히 이낙연 대표가 어제 치고 나왔습니다. 오래전 일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덮어놓고 갈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겠다. 선거가 임박했으므로 덮으라는 것이라면 야당의 그런 태도야말로 선거를 의식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치고 나왔으니까 민주당이 지금 손바닥 마주쳤다. 아예 팔 걷어붙이고 그러니까 손바닥 내밀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오호. 뭐냐? 이낙연 대표는 올해 새해 벽두에 사면론을 꺼낸 바가 있습니다. 아, 잊혀져가는 얘기를 꺼내시는군요. 네, 바로 이게 주목거리인데요. 네. 자, 국정원 사찰 문건 공개 움직임이 시작된 건 지난해 11월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대법원 확정 판결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그로부터 그 2달 가까이 지난 후에 이낙연 대표는 사면론을 꺼냈어요. 사면의 대상은 당연히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봐요. 이 국정원 사찰 문건 공개 이게 파문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명박 씨에 대한 비난 여론도 더불어 커지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는 당시에 새벽도에 사면론을 꺼냈다.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느냐라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때까지는 국정원 사찰과 선거를 엮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다라는 추정이 그래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특히나 그 시점에서 부산 판세를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우위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꼽만큼도 없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뒤늦게 한 달도 더 지나서 아차 싶어서 국정원을 앞세워서 공작에 들어간 거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냐? 이런 거잖아요. 네. 이렇게 보기에는 그림이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명구스러울 정도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명구스러울 정도의 그림 아니겠습니까? 사면을 거론했던 사람이 그 사면 대상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의 사찰을 성토를 한다. 이러면 이건 너무 그러니까 그림이 180도 뒤집어지는 스토리가 180도 뒤집어지는 거니까
지켜보는 사람도 좀 약간 명구스러울 정도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거기에다가 연초와는 다른 지금 시점에서 특별한 계기를 찾을 수도 없어요. 그잖아요. 네. 그러면 연초에는 무시했다가 지금은 중시한다? 그런 특별한 계기를 찾을 수도 없는데 꼭 그렇게 연결 지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엉성하고 어설프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국민의힘의 어설픈 행보도 함께 지적을 하겠는데요. 자, 국정원 고위 관계자나 이낙연 대표는 MB정부 때의 민정수석을 거론하는데 국민의힘 스스로 정무수석을 거론하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굳이 그럴 이유와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설령 내심으로 그런 의심을 하더라도 일단은 기다리는 거죠. 민주당 쪽에서 먼저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후보를 겨냥을 해야 그 다음에 요거 봐라 이렇게 하면서 정치공작 주장을 하는 게 오히려 대중적으로 설득력을 더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 자기들이 먼저 그러니까 입에 올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잖아요. 그럴듯해요. 네. 그런 뭐 그럴듯해요. 또 하나 이게 좀 어설프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네. 굳이 왜 다 지난 일을 들추느냐 지금 이렇게 펄쩍 뛰고 있는 거잖아요. 뛰고 있죠. 예. 그렇게 뛸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됐던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거나 거꾸로 맞장구를 치고 나오는 게 오히려 정치 쟁점을 만들지 않는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고안해낸 전략이 아니라 이미 가동됐던 전략이에요. 뭐냐면 이명박 정부 말기에 바로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때 박근혜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나도 사찰당했다. 라고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진화해 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정원 사찰이 있었어. 근데 국정원 사찰은 전방위로 이루어져서 당시 야당인 민주당만 겨냥한 게 아니라 여당인 우리들까지 겨냥했어. 나도 사찰당했어. 그러니까 당으로 엮지 마 이렇게 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불을 놔서 물타기를 한 거였죠. 그때 박근혜의 전략은 이거였거든요. 이게 먹혔어요. 그리고 그잖아요. 18대 국회의원 전원 사찰 문건이라면 거기에는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더 많이 사찰당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피해자다 이렇게 나왔으면 오히려 더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SBS 보도 위에 추가로 나온 이후 보도를 보면 친박 의원들을 겨냥했다라는 어떤 이런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도 피해자다 이렇게 나서는 게 선거 쟁점화를 막는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인데 왜 국민의힘은 발끈하고 나서냐라는 거예요. 그게 어설픈 대응 아니냐. 저는 이렇게 평가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을 봐도 그렇고 국민의힘을 봐도 그렇고 뭔가 되게 어설프다. 공작 운운하기에는 뭔가 그림이 네. 뭔가 되게 많이 빠져 있다. 이런 그냥 총평만 좀 드리겠고요. 네. 최종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그냥 놔둬라. 응? 그러니까 이게 정치 공작이라고 그러니까 그 단정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없으면 그냥 국정원이 네. 하는 거 그냥 놔둬라 이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자 국정원의 사찰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 행위잖아요. 없죠. 예. 그런 범죄 행위는 이유를 막론하고 끝까지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려면 사찰 문건을 전수조사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공개를 하는 것은 필수 과정이에요.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은 오히려 이런 순방향으로 국정원이 움직이도록 물기를 잡아줄 의무가 있어요. 특히나 국정원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새로 태어나야 하는 과정에 있는 조직이에요, 국정원은. 네. 그래서 이런 작업은 국정원이 새로 태어나는데 아주 윤활유를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예요. 그러면 그냥 놔둬라. 도와주지 못할 거면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더 좋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랑진구님이 아이고 그걸 알려주면 어떡해요? 그 알려줘도 못할 텐데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 정석훈님이 제가 이런 거 잘 안 읽으려 그러는데 이것도 눈에 보여가지고 네. 뉴스공장 본방러인데 류미리 김어준 콤비에게서 나를 뺏어오다니 김종배 더마카 콤비 대단하다 해주셨어요. 그럼 자기 자랑이잖아. 정석훈님 이제 매일매일 시선집중 본방러 하십시다. 네. 그리고 최준현님이 저도 신참입니다 인사해 주셨고요. 예. 박주원님도 처음 인사드립니다. 오 이런 새 식구들이 늘고 있는 건 좋은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반가움에 인사드렸고요. 아까 프라우스님 댓글을 소개해드렸는데
해드렸더니 운전 안 하니까 댓글도 달고 이 시간이 참 달달합니다. 세상도 좀 달달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모두의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이비가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이랑 진구님이 그거 알려주면 어떡하냐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국민의힘 반응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음. 도둑이 제발 저린다. 네. 오대로님이 네. 진실을 드러내는 자에게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주셨고 네. 오리풀님은 수집해서 어디에 쓰느냐가 문제다. 그리고 오들이 될 뻔님 말 잘했다. 탈탈 털어보자. 공개합시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성일종 의원이 얘기할 때 하신 말이거든요. 네. 성일종 의원도 뭐 그러니까. 개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네. 깔 수 있으면 까자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전환절에 이제 언급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제 그 전환절에 안 본다고 선언을 했고 네. 안 본가 저는 그 뒤에 안 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민간인 정보를 수집하는 거 저는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무안님은 국정원 문건 비공개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불법이니까 불법을 자행한 거니까 100%다 까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주셨고. 여기서 깐다라고 하는 게 무작위 대중에게 뭐 그 사찰 문건을 그냥 가감없이 다 공개하는 건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건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여기에 이제 사찰 대상이 됐던 사람.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공개하면 이건 2차 가해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공개가 아닌 거죠. 네, 그죠? 네, 네. 어떤 이 사찰의 악행에 대한 어떤 그 공개,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근거 자료는 제한적이고 절제 있게 당사자에게는 공개가 돼야겠죠. 네. 당사자한테는 당연히 공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중들한테는 어떤 식의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는지 뭔가를 미행하고 뭔가를 도청하고 뭐 이런 게 있었다면 그런 건 내용을 알려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폐기하는 절차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심은정님이 공개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18대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에 밝히자라고 동의하면 되지 않냐. 299명. 현역 의원은 여기에 29명이 포함돼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 중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때 국정원 사찰 말고 그다음에 청와대란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때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당시 어떤 의원들이었던 그 몇몇 분들이 나도 사찰당했다고 공개적으로 어떤 뭐냐면 폭로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냥 돌아가신 정두원 당시 의원이라든지 그랬죠. 정택은 남경필 의원 남경필 이런 분들이 이제 전 지사,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발끈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그것대로 환기시키면 우리도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합류해서 그럼 이건 어떻게든지 이번에 끊어야 된다. 발본 세건해야 된다. 이렇게 나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손절하고 미래로 나아가시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하실지 모르겠어요. 해와솔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선거든 뭐든 다 접어두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민주당은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게 우선입니다. 네. 정치적으로 유불리만 따져 이용하려고만 든다면 이 불행은 계속될 겁니다. 정답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끝내기 전에 저희가 3부에서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 정지은 전 트라이슬론 선수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다시 불거진 체육계의 폭력 논란을 좀 짚어봤는데 선수가 말은 좀 짧게 했지만 정말 진심을 담아서 가슴을 계속 아프게 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억양에 다 담겨 있던데요. 뭐. 네. 지인님이 왜 피해자가 상처받고 선수직까지 이뤄야 하냐 안타까워해 주셨고요. 머리만 멀로 TV님은 체육계는 폭력을 학습하고 있다. 김영선님 코치 감독 지들도 맞고 컸어. 그래서 대물림 된다. 그리고 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수박 씨발라 먹을 놈들. 어제 제가 얘기했던 노래 제목이 그거야. 네 아이디가 이거셔가지고 수박 씨발라 먹어. 네 수박 씨발라 먹을 검언들이에요. 사실은 닉네임이 수박 씨발라 먹어. 네 발음을 잘해야 돼. 네. 지금이 쌍팔년도 시절이냐 폭행이 웬 말이냐. 그리고 종배님 선수한테 왜요라고 물어보시는데. 당하는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어요. 잘못했어요. 네.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면 구타가 만연했던 조직이 군대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군대도 지금 많이 개선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물론 완전히 100% 근절됐다는 얘기는 저는 안 하겠어요. 하지만 만연했던 어떤 그런 현상은 많이 지금 개선이 됐는데
스포츠계는 왜 그러냐고 도대체. 재구님이 그냥 사람 모인 집단이 아니라 동물의 왕국인 것 같다 해주셨고 늘 아이솔레이션님은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이나 입시 교육 시스템 안 바뀌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제일 문제다. 맞아요. 뭐가 달라지겠냐라고 해주셨고 청탁불무님도 모든 악행을 저질러 놓고 그저 운동만 잘하면 면죄부를 주니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거다. 예.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어요. 예. 사실 이거는 다 알고 있는데 예. 못 고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고 몰라서 못 고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알면서도 지금 이걸 외면하고 있다니까요. 알면서 안 고치는 거죠. 네, 루나키님은 메달 하나 덜 따도 좋다. 인성 더러운 애들이 성공해봤자 사회가 썩어간다. 그런 선수들은 엄한 처벌이 맞다라고 일침을 가해주셨고요. 네. 신현미님은 그냥 대한체육회 해체하자. 네. 근데 저희가 어제 작가진이 사실 이 정전 선수를 섭외하기까지가 과정이 굉장히 길었는데 다방면으로 취재를 했거든요. 근데 스포츠를 취재하고 있는 기자나 아니면 스포츠계에 이런 바른 소리를 오래 해오셨던 교수님이나 뭐 전직 선수들이나 다 하는 말이 너무 그냥 시니컬하게 안 바뀔 거라고. 그런 그 어떤 분위기와 반응이 오히려 더 그거를 개혁을 막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자괴감이 든다는 얘기까지 모 교수님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화가 많이 나 있고 이번 기회에 좀 많이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도 있지만 왜 안 바뀌는지 어디가 철옹성인지를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중건이 형님은 저도 축구 선수 출신인데 그때는 그럴 수도 있던 것들이 지금은 범죄인 시대입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아까 존버정신님은 네. 자제분이 배드민턴 선수인데 네. 그 불의를 보고 그만뒀다고 네. 체육계 한번 파보라고 이렇게 또 근데 댓글을. 진짜 그런 댓글들이 좀 있었어요. 자기 아는 분도 운동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다 뭐 이런 분들 계셨는데 네. 이번 기회에 네. 또 이게 또 시끄럽다가 사라지는 뉴스가 아니고 이번 기회에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네. 그다음에 KY 최님은 지난날 손석희 씨와 논쟁을 벌였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뭐 하는 분이지 했는데 제 입이 얘기하는 거예요. 논쟁 벌인 적 없는데. 내공이 정말 대단하신데 논쟁은 벌인 적 없고 치킨 사라고 한 번 한 적은 있어요. 향후 정치에 관심 있으시다면 쌍수 들어 열렬히 지지하겠습니다. 오, 네. 요즘에 이렇게 정치하라는 분들이 많으시지? 저는 MC가 더 좋아요. 네, 이크님은 정치인들 JB 타임 안 보나? 모범 답안지인데 실력 없으면 가이드라인이라도 보고 해법을 찾으세요. 네. 여의도에 퍼 날라주세요, 이크님. 그리고 그리고 민송님이 여긴 뉴욕입니다. 실시간은 자주 못 보고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듣고 있는데 어제 막간님 목소리에 힘이 없어서 걱정했었는데 오늘은 힘이 있는 목소리 아주 좋네요. 네. 제이비님의 갈굼에도 힘내서 언제나 밝은 목소리 부탁드려요 해주셨는데요. 아니 제가 언제 갈고요? 갈고기는 제가 당하고 있는데 또 욱하게 만드네 또. 네. 원래 돌 던지는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마무리할 때가 됐군요.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해도 되죠? 네,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네, 더마카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